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지스입니다. 자, 오늘 원플러스 7 마지막 리뷰인데요. 자, 리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이번에 원플러스 7은 무척이나 잘 뽑힌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열흘 남짓 실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의 평가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 앞서 이제 기본적인 성능과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플래그십이라는 단어와 가성비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긴 힘들죠. 자, 그렇지만 제대로 된 가성비 플래그십 킬러라는 이 원플러스 7이 어떤 스마트폰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텍스트로 빠르게 훑어보시는 게 좋은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서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요즘 외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면 중국 스마트폰 이외에는 떠올리기가 힘들죠. 그리고 정작 구매를 해도 우리나라 스마트폰들과는 사뭇 다른 UI와 사용법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 원플러스 7 또한 중국 스마트폰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펌웨어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순정 안드로이드와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선탑체 앱 또한 최소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순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설정 정도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환경들이 이 원플러스 7의 체감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요즘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와이드바인 레벨 1으로 HD 화질로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무척이나 반가운 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순정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설정 자체가 낯설 수도 있고, 그리고 구글 앱 정도만 탑재하고 있는 이런 순정 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내가 아는 안드로이드는 이게 아니다, 이런 그런 건데요. 특히 특정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안드로이드는 각 제조사별 설정 자체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성능이 어땠든 간에 아니면 가성비고 뭐고 간에 그냥 사용하던 제조사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성능이 아닌 세부 기능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쉬움을 토할 수는 있겠지만 UI가 다르다고 해서 이 원플러스 7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 최소화된 펌웨어와 순정 안드로이드를 닮은 원플러스 7이지만 다른 분들의 이전 원플러스 시리즈의 사용기를 보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만큼은 그리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열흘 정도 실사용해본 원플러스 7 실사용을 하면서도 다른 플래그십 대비해서 배터리가 아쉽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지만 최대 밝기에서 웹서핑 등의 일반 사용에서는 시간당 14에서 15% 정도, 그리고 밝기 50% 정도에서는 시간당 약 10% 정도의 배터리 소모를 보여서 특별히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스마트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동영상 재생 시간이 길기 때문에 동영상 시청이 많은 분들이라도 실사용과 합쳐서 10시간 이상 충분히 실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는 약 30분에 10% 정도의 배터리 소모만을 보여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꽤 넉넉한 사용 시간을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사용 배터리 성능뿐만 아니라 순정 상태에서는 LTE와 와이파이 모두 대기 배터리가 시간당 0.2% 정도로 최적화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레드미 K20 프로에 비해서는 배터리 절대 용량이 조금 부족한 만큼 당연히 실사용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에 따른 차이 정도라서 비슷한 배터리 성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사용 시간만 가지고 평가를 하자면 K20 프로와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 더 고려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밝기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지금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플레이 밝기는 오른쪽에 원플러스 7보다 이 왼쪽에 K20 프로가 살짝 조금 더 밝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화면 밝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원플러스 7의 배터리 성능이 이제 K20 프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렇지만 같은 삼성 아몰레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튜닝 값이 달라서 그런지 실사용할 때 받는 느낌은 원플러스 7 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원플러스 7 역시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눈시림 같은 현상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눈의 피로도가 크든 작든 간에 아몰레드를 꺼려하는 편입니다만은 원플러스 7의 디스플레이는 전혀 불만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중국 스마트폰들과는 다르게 이 원플러스 7은 이 USB 데이터 전송 규격이 3.1을 탑재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무선으로 파일 전송하는 편이라서 이 유선 전송 속도는 크게 신경 써오지 않았었는데요. 막상 USB 2.0의 K20 프로와
USB 3.1을 탑재하고 있는 원 플러스 7의 유선 전송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속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 2.7기가의 파일을 PC에서 이 원 플러스 7으로 전송을 해봤는데요. 뭐 순식간에 끝나버리죠. 자, 그렇지만 반면에 K20 프로 같은 경우에는 USB 2.0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파일 전송을 하더라도 전송 속도의 차이가 무척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무려 4배 가까운 속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원 플러스 7은 UFS 3.0을 탑재하면서 실사용 시에 체감 성능은 물론이고 이 유선 파일 전송에서도 USB 2.0을 탑재한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그리고 UFS 2.1 탑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원 플러스 7의 파일 전송 속도를 따라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약 30%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가능하고요. 자,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이 원 플러스 7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작년부터 샤오미를 필두로 해서 외산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더라도 편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TTA, VLTE가 사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원 플러스 7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OND 등록과 VLT 패치를 통해서 상단에 보시다시피 VLT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이미 앞서 구매하신 많은 분들이 정보를 남겨주셨고요. 저 또한 다른 분들의 팁을 통해서 이 VLT 설정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3G 통화를 하더라도 통화 연결이 1초에서 2초 정도 지연된다는 것 외에는 통화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빠른 연결과 조금 더 또렷한 통화 음질의 VLT를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만 작년 샤오미 VLT 패치 시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VLT 패치 작업은 펌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작업이라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 이 원 플러스 7은 샤오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절차가 좀 복잡해서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패치를 권하지는 못할 듯 합니다. 자, 샤오미에서 이제 새로운 플래그십 킬러라는 닉네임으로 이 레드미 K20 프로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원조 플래그십 킬러인 이 원 플러스 7이 나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AP 성능이야 큰 차이가 없다지만 UFS 2.1과 UFS 3.0에서 오는 체감 성능의 차이가 그렇고요. 그리고 유선 파일 전송은 물론이고 펌웨어 자체도 MIUI보다는 원 플러스 7의 산소롬이 조금 더 군더더기가 없죠. 그리고 빵빵한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해서 주는 느낌은 무척이나 훌륭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간 사진 품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K20 프로에 점수를 조금 더 줘야 할 테고요. 별다른 설정이 필요 없는 VoLTE 등의 일반 사용성에서는 이 K20 프로가 조금 나은 면들이 있습니다. 이 원 플러스 7은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큰 불만을 느끼기 힘든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K20 프로에 대비해서 원 플러스 7의 장점들이 개인적으로는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만약 이 두 기기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냥 가격이 저렴한 녀석을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MIUI라는 펌웨어에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제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분들 사용하시기에는 이 원 플러스 7이 조금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등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